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1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여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를 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범죄 수사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 수천 명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걸 재판에 넘겨서 공소유지, 기소, 이 업무만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조세, 그리고 환경 문제 등등등 여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일반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사의 지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검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범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한이 전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권적 차원에서 경찰을 잘 다룰 수가 있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검사처럼 독립성이 약합니다. 이 경찰 집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권 유지에 편하도록 만들고 독립성이 강한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계되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한 일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다. 특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럴 때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검사는 잘하는 분야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공안부라든지 또는 마약 수사라든지 국제범죄라든지 아주 지능적 금융범죄, 이 분야에는 검사가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법적, 법리적 이런 게 필요하고 국제적 협조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조폭 관련 수사는 마약하고도 밀접합니다. 조폭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의 수사를 검찰이 해왔고 절도, 살인, 강도, 교통법규 위반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해왔는데
검사가 고난도 수사에서 손을 뗐다는 것은 지능범죄, 아주 조폭범죄, 여기에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대 해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범죄꾼 앞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던 군대와 같은 조직이 경찰과 검사인데, 검사라는 가장 이 복잡한 수사를 하는 이 진용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천 명의 아주 전문 수사 인력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죄꾼과 싸우는 인력 중에서 이 가장 정예군을 아주 해산시켜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꾼들은 만세 부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얼떨떨 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범죄 피해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범죄 피의자도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구잡이 수사에 범죄 피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범죄 피해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그걸 밀어붙이고 정청래 세력이 통과를 시켰으니까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은 뭘 할 거냐? 수단이 많죠. 우선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재판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60% 이상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정권의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직접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행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광장과 거리로 나오는 것도 방법이고, 또 국회 이번에 여기 통과할 때 가표를 찍은 175명을 나중에 낙선자, 2028년에 낙선자 명단에 올려가지고 낙선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이 할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의 통과로 이재명 정권은, 민주당 정권은 2028년 그리고 2030년 총선과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의 장동혁 체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고 싸울 수 있는 진용을 갖출 때, 예컨대 장동혁 체제 대신 잘 싸우는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가지고 당대표로 선출한다든지 중요 요직에 선출해가지고 한동훈 중심으로 준비 태세, 싸울 태세를 준비한다면은 2028년, 203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 장동혁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동안에 자기 편의 내부 총리라는 것은 잘했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있는 한 아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안심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무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범죄꾼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엉터리 개혁 아닌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 한복판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한 데 대해서 불만, 그리고 재판 받으니까 판사들에 대한 두려움, 퇴임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어 가지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
이런 게 개혁이라는 허브를 걸고 이런 무리에 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시스템 하나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70여 년에 걸친 법치입니다. 법치가 이 문명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법치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법치가 무너지면은 그냥 그 국가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것이 그 구조가 저 기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그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치입니다. 재판제도, 수사제도 이것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문명 파괴자가 된 겁니다. 오늘부로 민주당 정권은 문명 파괴자가 된 겁니다. 그동안 문명 건설을 해왔던 우리 양식이 있는 국민들, 헌법을 지키고 사실을 존중하고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아주 불행한 미래를 예약하고 어떻게 보면 지옥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국가 중심 세력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70%의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상식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70%의 국민이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선거 전에라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시와 충고와 비판을 하는 행동하는 다수, 바이털 센터,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아니라 행동하는 바이털 센터로서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